올해 경남 곳곳에선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이 잇따랐습니다. 당장은 주민 만족도가 높지만 지자체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시 대중교통 시스템의 변화를 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 진주시가 미래형 모빌리티 사업으로 도입한 하모 콜버스 운영 실태를 살펴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가 사천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부품부터 시스템까지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올해 함양사랑 상품권이 지난해보다 50억 원 늘어 총 280억 원 발행됐습니다. 정부 기조가 지역화폐 지원 확대 방향으로 다시 선회하면서 골목 상권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청년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실패와 도전의 순간들을 풀어놓으며 지역에서도 꿈을 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민생지원금부터 기본소득, 도민연금까지 올해 경남에선 다양한 형태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잇따라 추진됐습니다. 주민 생활 안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표심을 겨냥한 정책 남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남해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주민에게 10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40억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투입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노린 조치였습니다. 높은 신청률에 이어 시장과 상점에 현금이 돌면서 상인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생산인구 감소와 세입 여건 악화 등 빠른 지역 소멸 시계를 늦추기 위한 정책의 폭은 이제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 촌에서는 그 15만 원이라는 게 참 큰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도 가고 또 옷도 한 개 사 입고 다른 것도 음식점에서 가서 음식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단기소득 지원 정책은 지역 경제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지방 소멸과 인구 유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경남도는 정책의 범위를 연금제도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 IRP를 활용하여 경남도민이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을 하면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성 지원 자체가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 속 지자체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 시행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된 남해군은 물론 전국 최초 도단위 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남도 역시 정권 교체와 사업비 분담 갈등 등 다양한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연속성을 확보할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8기 말에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사가 바뀐다. 혹은 기초지자체하고 50% 물린단 말입니다. 재원 확보가 마련이 안 되면은 그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쟁점으로도 옮겨갑니다. 복지 공약은 유권자의 삶과 표심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선심성 지원을 넘어 지자체와 정치권이 장기적인 재원 확보와 정책 연속성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 그 논의가 지역사회 안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 대중교통 시스템의 변화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진주시가 올해 10월 도입한 진주형 미래모빌리티의 한 축인 하모콜버스. 진주의 주요 관광지와 동부 5개면 지역을 돌며 지역민과 관광객에 발휘되고 있는데요. 도입 2개월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진주시 캐릭터 하모가 새겨진 하모 콜버스가 승객의 호출을 받고 전용 주차장에 들어섭니다. 콜버스를 부른 건 이웃사이인 세 여성과 아이 5. 주말을 맞아 진주의 관광명소를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진양호 공원에 내려 모처럼 산책을 즐기고 다시 콜버스를 이용해 유등전 시간에서 진주의 유등을 관람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나들이에 아이들은 즐거움을, 친구들이랑 한목골버스 타고 놀러 다니니까 더 재밌어요. 기분이 좋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니까 너무 좋아요. 여유로운 이동에 학부모들은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하모콜버스는 저희가 부르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곳에 와주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버스를 탔을 때보다는 뭔가 좀 편한 느낌. 애들 데리고 나들이 삼아 그거 우리가 부른 버스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재밌기도 하고 뭔가 설레이기도 하고. 진주형 미래모빌리티의 한 축으로 도입된 하모콜버스는 관광형과 노선형으로 구분돼 지난 10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관광형은 진주의 주요 관광지를 돌며 관광 활성화 효과를 기대케 하고, 노선형은 동부 5개 지역을 돌며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5개 지역을 도는 하모콜버스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찾아가 목적지로 데려다주며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집 앞에 끈인도 갈 수도 있고, 주차장 끈인도 가고 그래. 편하긴 편하디. 콜버스 좋습니다. 특히 티머니 고앱을 통해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진주에 도착하면 하모콜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콜버스는 관광객에게 점차 유용한 이동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에 기반하여 운행하기 때문에 공차 운행이 줄어들고 이용자 대기 시간이 감소하여서 대중교통 이용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관광형 하모콜버스 운영을 통해서는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이 높아져서 관광객 증가와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니버스를 통해 자원 소모를 막을 뿐더러 관광객과 외곽지역 주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하모콜버스. 진주시는 하모콜버스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주민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가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혁신도시 활성화와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진주시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2차 이전은 새로운 입지 개발보다 이미 기반과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혁신도시로의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기존 혁신도시를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삼아 2차 이전 대응 준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따라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무관세가 확정됐습니다. 국내 우주항공의 거점인 경남 지역에서도 수출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데요. 우주항공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 테크노파크가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 항공기부터 미래 모빌리티, 위성을 포함한 우주 분야의 개발과 제작 거점입니다. 특히 사천 지역에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 생산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비롯해 크고 작은 우주항공 기업도 즐비합니다. 경남의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경남 테크노파크의 우주항공 본부가 사천에 있는 것도 이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기반 산업인 우주항공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우선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경남 테크노파크도 우주항공 분야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우주항공 수출의 성과를 공유하는 수출 활성화 워크숍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0일 열린 워크숍에도 우주항공 기업을 비롯해 지자체와 기관 단체에서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크게 무역협회에서의 수출 지원 사업 설명과 수출 활성화 방안 등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분야가 전략 물자에 해당할 수 있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수출 시 철저한 확인과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만약에 이 포인터를 만들고자 해서 수출을 나가는데 이 포인터가 갑자기 뭔가 무기용으로 전용이 돼서 뭔가 이제 타겟을 지정을 해서 표적을 레이저로 찍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이중 용도로 되면서 전략 물자가. 이날 워크숍에선 노후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지 보수 요구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 가공에서 벗어나 MRO를 포함한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플라이 체인,
우주항공 부품과 완제기 공급망 전쟁에 늦지 않게 뛰어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경남의 우리 항공기업들이 경쟁력 제고도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경쟁력에 대한 지금 갖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합류를 해야 편성을 해야 같이 갈 수 있다. 한미 간 관세 협약으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수출에는 상호 관세가 적용되며 한미 FTA를 충족하면 관세 없이 수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이번 워크숍이 경남 지역의 우주 항공기업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사엽입니다. 사단법인 경남원로회가 15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의 특별법 조속 제정과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라고 강조하고 또 여야 정치권에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협력하며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천시가 일반회계 공공예금 중 정기예금 이자 수입으로 50억 7,400만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9억여 원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사천시는 자금 운용을 통한 세외 수입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정기예금을 통한 이자 수입이 156억 원에 이릅니다. 한편 시는 기타 회계 등 이자를 더할 경우 올해 이자 수입만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함양군의 경우 다음 해 300억 원을 돌파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정부 역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지역화폐 지원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시장부터 병원, 학원까지 지역 내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양사랑 상품권입니다. 함양은 인구 감소 지역과 특별 재난 지역 인센티브가 더해져 최대 2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이달은 발행되자마자 모두 소진될 정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빨리 소진이 되는 그거기 때문에 객지에 있는 자녀분들이 모바일로 구매해서 그 간편 결제로 그 부모님들이 결제할 거를 대신 결제해서 함양군은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인근 지역보다 키우며 효과 극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는 규모가 300억 원을 돌파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르고 함양 앱포인트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20억 원을 증액하여 한 300억 원의 삼양사랑 상품을 발행을 하여서 특별한 날에 추가적인 할인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다음 해부터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1조 1,500억 원의 거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다음으로 많은 금액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보조율을 가장 높게 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 지원 의무화와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담은 법 개정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지원 기조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는 지역화폐.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이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 앞에서 사장 인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대표이사 공백이 5개월을 넘겼다며 국가 전략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수출과 개발 등 핵심 의사결정이 미뤄지면서 현장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장 인선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카이 지분 26.4%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9일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관리원은 이날 함께 만드는 안전한 국토, 국민이 안심하는 일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새로운 비전 선포식과 함께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 정책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경남 청년들이 지역에서 경험한 삶을 전하는 특별한 콘테스트가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에서 꿈을 만들고 또 다른 기회를 찾아가는 이야기들이 무대 위에 펼쳐졌는데요. 경남도는 올 한 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강연을 이어가며 지역의 가능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강철훈 기자입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자 청년이 고요하게 숨을 고릅니다. 긴장한 모습에 조심스레 입을 떼는 참가자. 지역에서 겪은 도전과 시작을 담은 이야기가 천천히 객석으로 번집니다. 경남 곳곳에서 각자의 자리에 버텨온 10명의 청년이 무대 위에 섰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경남 청년 성장 스토리 콘테스트. 누군가는 창업의 순간을, 누군가는 진로를 다시 선택한 이유를 전하며 지역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또렷이 남겼습니다. 올해 으뜸상은 통영에서 버려진 마을 회관을 고양이 북카페로 만든 김소미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청년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모습과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제 각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생겨서 박완수 도지사는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경남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남에도 각 분야에서 성공한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스토리를 엮어서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알려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보다 경남에서 인생을 실현시킬 수 있다. 경남도는 올해 이번 콘테스트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만나는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지역에서 자리를 잡은 청년의 경험을 학교와 현장에 전달하며 청소년들에게 지역에서도 꿈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진주를 이제 그냥 배움의 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로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로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준 그 인식을 바꿔주는. 경남을 넘어 수도권 청년들을 찾아가 지역의 기회와 일터를 소개하며 청년 유입의 가능성도 넓혀왔습니다. 경남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만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떠나는 청년을 붙잡고 또 다른 청년을 불러들이는 새로운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경남. 10명의 청년이 들려준 이야기는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청년이 머무는 지역, 청년이 선택하는 경남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발걸음이 주목됩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경남도가 2026년 산업 분야 국비 4,7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1,030억 원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도는 확보한 예산을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 산업 기술 개발 등에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은 경남형 피지컬 AI 기술 개발 실증 사업과 AI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구축 등이며 국비 확보 주요 내용으론 조선 해양 산업 분야, 중소조선 미국 진출 지원과 방산 분야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 등입니다. 경남도가 우즈베키스탄과 공동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는 10일 도청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고위급 대표단 접견에서 우즈벡 측의 공동 산단 조성 제안에 실무 협의 추진으로 화답했습니다. 도는 우즈벡 진출 희망 기업과 선호 업종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에서 하동군이 마련율 99.2%를 기록하며 전국 기초지방정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필수 자치법규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책 집행과 주민 서비스 제공의 기본 틀이 됩니다. 법제처의 이번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필수 자치법규 현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이 최근 미조면 사항문화센터에서 사항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론 문화센터 건립과 파도막이 정비, 오색 골목길 조성 등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사항문화센터는 3층 규모로 지역 주민 문화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곳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9일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인 고 강도일 일병과 고 강우석 하사의 유가족에게 각각 화랑 무공 훈장을 전수했습니다. 이번 훈장 전수식은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시는 참전 영웅들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가 남해지방청에서 실시한 훈련 우수 파출소 평가에서 최우수팀으로 선발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남해청 소속 24개 파출소를 대상으로 팀워크 훈련과 연안 구조정 운용 등 중대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남해파출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남도의회가 10일 제428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고 남해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예산 전액 삭감안을 의결했습니다. 예결위는 기본소득 사업 도비 30% 상향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지방정부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사업이 가진 형평성 문제와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며 상임위에 도비 전액 삭감안을 유지 의결했습니다. 앞서 남해군은 도의회를 찾아 도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으며 남해를 지역구를 둔 유경환 경남도 의원 역시 삭발을 통해 도비 삭감에 항의하며 예산 복원을 호소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찬바람이 많이 부는 요즘 부쩍 신경 쓰이는 게 있죠. 바로 피부인데요. 건조한 날씨에 난방기구까지 사용하면서 피부가 상하기 쉽습니다. 보습크림을 자주 발라주시고 따뜻한 물도 충분히 마셔서 감기 예방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오전에 비 소식 있습니다. 다만 기온은 소폭 올라 최저 기온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최고 기온도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오전에 비가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세종 3도에서 11도, 부산 9도에서 16도 분포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레물, 만조시각은 오후 1시 51분, 간조시각은 저녁 8시 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공항 하늘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만 건조함을 달래줄 만큼 많이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